일 잘하는데 성격 나쁜 동료가 좋냐, 일은 좀 못하지만 성격 좋은 동료가 좋냐,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야.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일은 조금 못해도 성격 좋은 동료가 좋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최근 MZ세대 지금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특강 가서 설문을 하니까 성격 좀 안 좋아도 일 잘하는 사람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성격보다는 차라리 일로 보여주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이라는 건 1, 2년 내에 조금만 노력을 하면 다 따라잡을 수 있는 수준이야.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채용 간소화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난달에 진학사 캐치에서 Z세대 취준생 약 1,600명 정도로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무려 90%가 취업 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라고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간소화되었으면 하는 부분에서 1위로 자기소개서, 2위로 인적성 검사, 3위로 2차 면접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데요. 대표님은 채용 설계를 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기 1순위부터 6순위까지 나온 거 봤는데 1순위, 2순위, 3순위 다 더하면 70% 가까이 돼요. 왜 이걸 싫어하는가 생각해보니까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엔 준비하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려. 글 쓰는 것도 힘들고 잘 썼는지 모르겠고 다시 보고 막 그런 것 같고, 그 다음에 인적성 검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몰라서 짜증난다 이런 느낌이고, 그 다음에 2차 면접 같은 경우도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이런 느낌인 것 같아. 내가 이걸 보면서 이제 곰곰이 생각해보다가 그나마 4, 5, 6위가 덜 불편하다고 이야기했던 게, 직무에 대한 테스트나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 이력서 작성하는 거, 그리고 1차 면접 이런 거 이제 이야기하는데, 지금 보면 직무 테스트, 이력서, 1차 면접 이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지식이라든지 그런 뭐 자격증 이런 것들에 대한 보유 측정이란 말이지. 근데 채용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최종 면접이 진짜 채용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잖아. 앞서 자기가 준비해왔던 것들을 보여주는 건 어려워하지 않으면서 그 이후에 우리가 최종 면접에서 평가해야 될 역량, 인성 이런 것들 이제 측정하는 것들을 불편해하고 어려워한다 생각이 들어요. 역량 모형에서 보면 우리가 지식이라든지 기술 같은 경우에는 다소 조금 덜 중요한 편이야. 이공계 쪽에서는 중요할 수 있긴 한데, 이게 어느 정도 선만 넘어가면은 그 이후에 최종 면접에서 진짜 면접을 보는 건데, 그걸 어떻게 준비하는지 몰라서 어려워하거나 준비하는 시간이 많이 걸려 어려워한다. 일단 지금 Z세대 같은 경우에는 채용 평가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을 평가받지 않기를 원하는 느낌?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렇다면 Z세대들이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부담스러워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부담이 되는 것 같아. 여기 있는 결과는 자주 하는 설문은 아닌 거고, 그냥 채용 간소화와 관련된 그냥 작은 주제로 이제 설문을 했던 건데, 자기가 준비하거나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는 모든 것들을 1, 2, 3순위로 적어놓은 거지. 그 다음에 숫자라든지 우리 학력 평균 평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자격 이수에 대한 부분들,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지 없는지, 이런 명확한 것들은 그나마 자신 있어 하는데, 명확하지 않는 인성이라든지 뭐 태도라든지 아니면 그 말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부담스러워 한다는 거지. 근데 이게 정작 이제 평가자들은 취준생이 느끼는 반대로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취준생 같은 경우에는 그 중요한 것들을 간소화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니까, 내 입장에서 볼 때는 채용을 좀 그냥 제비뽑기로 뽑아도 되겠다, 제일 중요한 거 다 빼버리면 앞에 자기소개서는 면접과 연결되는 거니까 중요한 거긴 한데, 이력서 사항은 지원자가 많아버리면 어느 정도 그 다음 전형으로 넘겨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거라고 했잖아요. 그 취업을 하기 위한 입장권 같은 게 이력서라고 했잖아요. 입장권일 뿐이지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반대로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태도, 역량 등을 평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잖아요. 객관적이지 않는 부분인데 이걸 어떻게 취준생들에게 이해시켜 드릴 수 있을까요? 이게 잘 보이지 않는 역량에 평가자들이 집중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런 역량들은 시간이 좀 오래 가요. 오래 보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역량 같은 경우에는. 근데 지식이라든지 기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써니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대학 졸업한 지 한 4년 됐나? 그때 배웠던 것들 이야기하라고 하면 몇 % 정도나 이야기할 수 있을까? 10%? 10% 너무 많이 깐 거 아니야? 지식이나
지식이나 기술이라는 것들은 계속 이제 옆에서 두고 보면은 이제 익숙해지고 더 발달을 할 수 있는 건데, 안 보면 사라지는 것들이지. 안 보면 사라지는 것들은 살면서 자기 노력 여부에 따라서 이제 그걸 키울 수가 있어. 무한정 지식이나 기술이 높은 사람이 무한정 일을 잘한다라고 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약간 지식이나 기술이 낮은 사람들도 일하면서 배워가지고 잘했던 사람을 따라잡을 수 있는 여건이 이제 만들어지는 건데, 늘 반복되는 일들을 하게 되니까. 근데 우리가 평가를 하는 가장 주된 요소들은 이 사람이 내재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역량이나 태도가 우리 회사에 필요하고, 우리가 그 일을 시키는데 그 일에 대한 잠재성을 가지고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를 하게 될 건데, 우리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역량이 문제 해결력이라는 역량이 있잖아. 뭘 하면 문제 해결력이 높다라고 평가자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어. 그러면 그 문제가 발생된 것들을 누구나 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문제 해결력이 높다고 하기 힘들지. 어려운 문제를 남들이 조금 해결하기 힘든데 평균 이상으로 자기가 그 문제를 잘 해결을 하면 문제 해결력이 높다고 할 수 있겠지. 또 하나의 사례를 보면, 문제가 있다라는 걸 판단하려면 이게 문제야 라고 인식을 해야 되는데, 문제라고 인식을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 그러면 문제 해결력이 높으려면 문제 인식에 대한 수준도 높아야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쉽게 그걸 해결하지 못해야 되고, 내가 이제 어떤 문제를 해결했을 때 정말 너니까 해결한 것 같아 입증이 되었을 때 문제 해결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다른 문제 해결력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있어. 남들이 이제 다 포기하는 거, 약간 책임감이랑 문제 해결력이 조금 섞여 있는 게 있는 것 같은데, 남들이 다 포기해가지고 안 하려고 할 때 끝까지 끈기를 가지고 그걸 해결해내는 거야. 이거는 시간을 두는 문제 해결인 거지. 그러면 창의적인 방식이라든지 다양한 사고 방식으로 문제 해결하는 능력이 있으면은 또 문제 해결 역량이 높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은 왜 그 행동을 했을까요? 왜 그 행동을 했을까라고 이제 물어보게 됐을 때, 그냥 평소에 관심이 있는 영역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생각이 미쳤던 것 같다라고 해도 자기 영역에 대한 관심 아니면 뭐 창의성 이런 쪽으로 문제 해결력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포기하지 않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건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는 정신 때문에 역량 같은 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행동을 하는 사람은 과거에 그런 유사한 행동을 했을까라고 또 확인을 하는 거지. 이게 지식이나 기술 같은 경우는 쉽게 바뀌는 부분이 있단 말이야. 근데 내면에 있는 그런 태도나 역량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이 그러한 행동을 우연치 않게 한 게 아니라 이전에도 그런 행동을 비슷한 상황에서 해왔을 거고, 과거의 사례들이 여러 번 반복된다고 했을 때 미래에도 그런 상황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역량을 보여주는 거야. 그 역량이 있을 거라고 우리 평가자들은 믿게 되는 거지. 역량이라는 것들은 우연치 않게 한 번에 잘 된 케이스로 역량이라고 하기 힘들어. 그래서 과거도 물어보고 또 다른 사례 없냐고 물어보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그 다른 사례가 여러 번 반복될 때는 그 사람이 역량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우리가 객관적이진 않지만 인정하고 넘어가는 역량에 대한 평가 방법이란 말이야. 그게 경험 행동 면접, BEI라는 기법에서도 나오는 거고, 아니면은 역량 기반 면접 이런 데서도 나오는 거고, 다 거기서 파생되는 원리인 거야. 과거가 미래를 예측한다. 그래서 여러 번 반복돼야 되고, 그 사람이 어딜 놔둬도 그 역량은 계속 드러나게 돼 있다. 그게 역량이란 거야. 그래서 객관적으로 보이진 않지만 평가자들은 그걸 잘 평가하기 위해서 대단한 노력을 하고 역량 평가에 대한 전문 교육 과정을 이수를 하고 여러분들을 평가하게 되는 거지. 이제 그런 관점으로 잘 생각을 해봐야 되고, 이게 자소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 쓰기 힘들어 하는데, 내 영상 중에 자기소개서 작성하는 방법이 있을 거야. 그걸 참고해가지고 작성을 해주면 되고, 자소서는 서류 전형 통과할지도 안 할지도 모르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뺏긴단 말이지. 그래서 사람들이 불편해해서 1위로 자소서를 뺐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자소서는 면접 때 쓰인단 말이야. 거기서 자기소개서가 빠져버리면 문제가 되니까 미리 준비할 필요는 있고, 면접을 보면 지원자들한테 평가자가 이러한 경험이 있다면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 지원자들은 자기소개서 이야기를 계속 하거든, 반복적으로. 근데 자기소개서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 평가자 뭐지? 내 이력서 보지도 않았나? 이러면서 불평을 해. 기분이 나쁜 거야. 근데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역량은 여러 번 반복해서 드러난다고. 그러니까 그 평가자가 그 자기소개서를 읽었고 안 읽었고는 중요한 게 아니야. 대부분 성의 있는 사람들은 읽고 이제 물어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물어봤다고 했을 때 자기소개서에 있던 내용과 별개로 최근에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자기소개서뿐만이 아니라 그런 상황이 이런 것도 있었다 라고 2번 이야기하면 이 사람의 역량이 입증되는 거라고 보면 돼. 그런 관점에서 면접 볼 때 자기소개서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그 유사한 다른 내용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2개 이상의 경험들 이런 것들을 준비해 나가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면접에서는 자기소개서에 썼던 내용은 말하지 않는 것이 좋나요? 정 없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만약에 이제 유사 경험이 있다고 한다면 자기소개서에 썼던 것보다 경험이 좀 약하긴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내가 또 그러한 행동을 했고 그러한 판단을 했고 그런 경험들이 나한테 반복해서 이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그때마다 나는 이렇게 처리를 했다. 이렇게 이중 구조로 해가지고 자기의 경험을 2번 이상 평가자한테 인지시키는 거.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러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이야기해 주는 게 좋기 때문에 그걸 2가지 이상 준비하라고 하는 거지.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건데 생각이 안 날 수도 있는 거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면접 후기 관련돼 가지고 팁을 주는 게 자플래닛인가? 거기도 있고 그 다음에 좀 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기소개서 항목 자체가 역량을 어떻게 보유하고 있는지를 쓰게끔 그 목적을 가진 질문들이 있어. 그런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해당하는 나의 경험 2가지 이상을 다 준비해 놓는 건 좋은 거지. 자소서에 하나 쓰고 면접 때 또 물어본다고 했을 때 자소서 이외의 경험들로 이런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2번, 3번 이상 반복해서 내가 잘 평가를 받을 수 있게끔 어필하는 게 좋다라는 거지. 평가라는 게 지금 우리나라 평가자분들이 잘하시는 분들도 매우 많긴 하겠지만 잘하지만 면접 시간이 작아서 역량을 2-3번 이상 체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역량은 그와 유사한 사례가 있다면 또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최근에는 어떤 것들을 또 공부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개발이나 뭐 전문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했어. 오, 잘 들었습니다. 최근에는 또 어떤 거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나요? 이게 2번 확인하는 거거든. 그런 식으로 2번 이상 확인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럴 시간이 없었다. 평가자들이. 그래서 우리 지원자 입장에서 준비한다고 한다면 필요한 역량이 밝혀졌다. 그러면 그 역량과 관련된 내 경험을 2개 이상 준비해 가는 거 이것만 잘 준비하시면 어렵지 않을 거라고 봐요. 나머지 것들은 우리 영상에 취업 버퍼 쪽에 이제 많이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취준생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최근에 특강 가면서 느꼈던 건데 저는 꼭 2가지부터 먼저 설명을 해요. 일과 그 다음에 성격 이 2개로 이제 접근을 해서 특강할 때도 알려줘요. 옛날부터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아. 일 잘하는데 성격 나쁜 동료가 좋냐, 일은 좀 못하지만 성격 좋은 동료가 좋냐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야.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일은 조금 못해도 성격 좋은 동료가 좋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최근 MZ세대 지금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특강 가서 설문을 하니까 성격 좀 안 좋아도 일 잘하는 사람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게 그분들의 삶에서 성과가 바로 눈에 띄게 보여야 되거나 어느 정도 경쟁 상황이 또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 성격보다는 차라리 일로 보여주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여러 번 특강을 통해서 그 사람들한테 설득하는 건 뭐냐면 일이라는 건 1-2년 내에 조금만 노력을 하면 다 따라잡을 수 있는 수준이야. 대학교 4년 동안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잖아. 근데 그 4년을 일로 가져갔을 때 일에 맞는 영역을 준비한다고 한다면 몇 년 걸릴 것 같아. 짧으면 3개월에서 길면 1년 6개월이야. 그럼 다 따라잡을 수가 있어. 그래서 일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일에 대한 성과가 나와야 되는 건데 일에 지식이나 기술이 있다고 성과가 나오진 않아. 왜냐면은 자기 잘난 체 하고 이걸 내가 왜 해야 되냐라고 따져버리는 사람들은 성과가 낼 수가 없지. 근데 약간 지식이나 기술이 모자란다 하더라도 이건 제가 해볼게요. 이건 좀 오늘 끝내고 갈게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자기의 성격 그런 데서 나오는 건데 그게 높은 사람들이 나중에 계속 성장을 하고 성과를 내지 그냥 단순히 일만 가지고는 절대 답이 안 나온다. 그걸 빨리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시대가 바뀌었고 세대가 바뀌었는데 아직도 꼰대 선배들은 성격 그렇게 이야기하냐, 우리 눈에 보이는 걸 바로 보여줘야 되는데 왜 그걸 무시하냐라고 할 수 있는데 무시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지식 기술 높은 사람들은 성과가 안 나온다. 연구지가 아니고는 안 나오는 이유가 그 일에 일련된 과정이 한두 개의 그 파트만 하는 게 아니라 다 연결된 파트이기 때문에 성격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답이 안 나온다. 그래서 우리 쪽에 있는 검사 중에서도 일과 관련된 성격, 과학과 관련된 성격, 관계와 관련된 성격을 3개를 측정을 한단 말이야. 근데 일과 관련된 성격 하나만 가지고는 지금은 답이 없는 시대인 거지. 관계와 과학과 다 두루두루 이제 잘 이해를 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영상 많이 봐주시고 하나씩 외울 생각하지 말고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 이상입니다. 그럼 우리 다음에 봐요. 안녕.